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최근에 좀 하락하니까 좀 코 빠져 있나요? 코 빠져 있지 마시고 최태규가 생각하는 시장 전략에 대해서 들으시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단기 고점 나왔다. 특히 신고가 치는 대형주들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방송마다 제가 어찌 보면 떠들어댔는데, 그러한 시장이 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많이 심리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내가 왜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거래소 차트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이때였어요. 금요일 날이죠. 거의 4% 상승하면서 거래소가 거의 40조.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60조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고, 그 다음 날 어때요?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64조라는 신기원의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그날 장중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4%예요. 엄청나게 변동성을 줬다는 건 결국 큰 손들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수들은 빠져나갔는데,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머나 기회네라고 그냥 거기다 대놓고 막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버렸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이때 산 물량들이 다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섰다라는 게 가장 큰 뭐랄까 아픔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단 1차적으로 지지해 줄 라인은 이 21 이평선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이 21 이평선에서 지지해 주고 반등 나오면 이 세 개의 음봉을 하나의 캔들로 봤을 때 이 중간가까지 반등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이 반등이 제대로 치고 올라가 주면 이게 단기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올라가다 맞고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 제가 좀 봐드릴게요. 먼저 우리 증시 주변 자금을 한번 볼게요. 이 증시 주변 자금을 잘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잘 보면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어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신용잔고는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즉 빚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부분은 어느 순간 되면 한번 시장 참여자들은 털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오면은 좀 멋모르게 들어갔다가 반대 매매 나오는 게 많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 증권담보대출 잔고도 어때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듯 시장에 빚내서 하고 있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시장은 고점에서 오히려 아래쪽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일정 부분 더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 나오면서 시장을 더욱더 출렁거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잘 보면은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때요? 1,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 달러가 어때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 공급원에서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시장은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라는 추가적인 부양책은 확정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부양책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니 옐런 같은 경우도 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젠 좀 강세로 좀 가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더 보면, 자, 우리 공매도 문제 잘 보세요. 이 공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는 강행하겠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결사 반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또 정치적인 게 엮이다 보니까 이 투표를 대선을 봤을 때는 이거 연기해 줘야 되는데 또 외국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외화 흐름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연장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2월 달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2월 달까지는 이 공매도에 대한 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가긴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은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요. 거래 대금이 줄어버리면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못 움직여요. 지난번처럼 막 60조, 64조 이래야지 삼성전자가 8% 가고 현대차가 20% 가는 건데 지금은 거래 대금은 어떻게 돼요? 자꾸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그럼 쪼그라들 때는 결국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움직이면서 종목 움직임이 나타나지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에는 버겁다라는 게 거기서도 나타납니다. 또 하나 오늘 좀 악재가 하나 나왔죠.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시장은 하락해야 되고 하락할 빌미를 찾았는데 어머나 삼성전자 이재용 구속? 이것은 우는데 뺨 한 대 더 때려버리면서 시장을 하락하는데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조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조정만 나오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조정을 즐기고 어느 시점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신규 매수를 통해서 보다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어떤 악재가 나와서 쿡쿡쿡 떨어지면서 급락장인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시장이야. 거기서 과연 어디까지 나와서 반등 나오냐? 그 반등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나 없나? 그러한 것들만 파악하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이 신고가 치고 못 가게 되면 신고가 친 종목들은 좀 멀리하고 즉 2020년도에 주도했던 역사적인 신고가 쳤던 종목들은 조심하고 오히려 소외됐던 종목 그리고 이럴 때는 어때요? 막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테마성 종목들은 잘 해야 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영화금속 같은 게 급등 나왔다가 또 마이너스 되고 수산중공업도 그렇고 이런 테마성 종목들도 짧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지금입니다. 특히 약세장에서는 무조건 나 테마니까 못해요. 아니에요. 2021년도는 일정 부분 내 자금이 정말 싫어도 10%는 담고 가야 돼. 그들로 인해 가지고 내 계좌를 오히려 더 크게 어찌 보면 20, 30% 갖고 있는 종목이 10% 수익 날 때 이 10% 갖고 있는 테마 종목이 30%, 50%, 100% 수익을 내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포트폴리오.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냐요. 그냥 한 종목에 50%, 80% 그런 매매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 2200개가 넘는 종목인데 거기다가 왜 한두 종목에 내 모든 재산을 담아가지고 위험에 스스로 노출시키냐 이거죠. 시장이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담아갈 때 결국은 내 계좌가 분명히 어떤 종목은 좀 늦을 수 있어요. 늦고 빠르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얘가 먼저 올라가서 수익 내면은 이렇게 차익하면서 내가 늦게 간 이 종목이 바닥 따졌어. 그럼 거기다가 비중 실어서 얘도 또 같이 차익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어떠한 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담아서도 안 되고 또 한 섹터에 여러 종목을 담아서도 안 돼요. 결국 내가 바이오야. 그럼 바이오에 대해서 3개, 4개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바이오가 주도하나요? 내가 봤을 때는 한 달 전부터 맛이 간 게 제약바이오 쪽인데. 그죠? 특히 잘 생각해야 될 게 결국 금리 인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면은 하반기부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됐을 때 가장 취약한 섹터가 제약바이오예요. 왜? 그들은 매출이 안 나오는 10개 중에 9개는 매출이 없어요. 다 마이너스야. 결국 기대감이야. 연구개발을 통해서 한 건 하겠다라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면 그들이
계속 빚내 가지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 재무 구조가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에 제약 바이오들은 그닥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만에 하나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게 되면은 주요 타겟이 뭐예요? 결국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은 주요 타겟이 되는 겁니다. 즉 10,000원, 20,000원짜리가 내가 봤을 때 본질 가치인데 막 요번 막 코로나로 인해서 10만 원, 20만 원 간 애들, 걔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 제자리로 가야 되거든. 그러한 종목들은 결국 공매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의 본질 가치로 봤을 때 과연 지금 가치가 적정한가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땐 일정 부분 되돌림 주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갔고 뭐 PER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고평가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떠한 종목군들도 어떠한 기업도 결국은 그 기업이 분명히 5년, 10년 계속해서 성장할 기업이야. 그럼 그 기업이 주가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라는 건 계속해서 성장은 하겠지만 주가라는 건 진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 폭이 훅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푹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 환경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악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깊게 하락하고 또 이러한 종목들이 본질 가치라든가 무슨 실적, 재무 상태 보니까 가야 될 종목이야. 그럼 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가자. 이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 1, 2주 정도는 일단 레버리지 갖고 있는 분들은 일정 부분 차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점에 있는 것,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군들, 그러한 종목군들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대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실적이 있는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 그러면서도 2020년도에 좀 소외받았던 이러한 종목군들 쪽으로 우리가 좀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야 되고요. 지금 시장은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 종목을 찾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그렇게 주도했던 그들 종목이 시장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제가 보고 있는 뉴 트렌드 이쪽 시장, 즉 저는 2021년도를 건설과 시멘트의 시장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6개월, 7개월 후에 주가들이 답을 할 텐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 뉴 트렌드가 시멘트, 건설 이쪽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부합하는 종목군들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나타났던 종목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서는 제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항공우주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핫하죠. 뭐 빅텍, LIG, 넥스원. 그럼 한국항공우주도 방산에 끼어 있는데 그럼 방산 쪽이 좀 움직임이 핫하게 움직여. 근데 거기서 그러면 좀 뭐랄까 소외되고 가치주로서의 그 재능이 있는 그 종목을 본다면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 한번 월봉 차트 볼게요. 자 월봉 차트 보고 얘를 크게 4등분해 보면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월봉이니까 이 종목이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최고의 고점은 16만 500원, 10만 6,500원. 저가는 16,150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네, 하락하는 게 그냥 뭐 썰매 타도 될 정도야. 근데 최근에 어때요? 바닥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 월봉 그려놓고 4개 딱 끈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종목은 무조건 적극 매수예요. 자, 그럼 이 종목 어디 있어요? 아주 매력적으로 지금 중간에 딱 있죠. 무조건 바닥에 있으니까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성장성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철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 종목도 보면은 이 저점을 안 깨고 나름대로 지켜주고 월봉상 어떻게 3개의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바닥을 다졌다라는 얘기예요. 바닥을 다졌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 자리에서 이 종목을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딱 넘어가면 아따 참 예쁜 자리가 여기서 형성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10일 5일이에요. 자, 보면은 이 주가가 이런 이평선을 터치 안 하면 더 강해요. 터치하면은 조금 버벅대면서 살짝 내려갔다가 가. 근데 결국 얘하고 이 중간에서 터치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지켜주고 한번 오늘 확 싸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확 싸줬으면은 신고가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일단 거기서는 일단 비중 줄이면서 다시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가라는 건 무턱대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밑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잘 보자고요. 결국 이러한 자리가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나오는데 그 밑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또 횡보했다가 푹 치고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정 주고 신고가 만들었으면 또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얘가 진짜 강한 종목이면 결국 오늘 종가 깨지 않는 이 자리에서 십자형 캔들 2번 만들고 한 번 더 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양새가 안 나오면 결국은 또 이러한 조정을 기다리면 돼요. 아까 봤듯이 월봉상 얘는 여기서 30% 40%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다 누가 태클 걸 사람 없어요. 왜?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올라가도 이 종목에 대해서 고평가야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렇게 소외된 가치주, 저평가된 가치주를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관심 갖고 매매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종목 드렸고요. 자, 오늘은 뭐 신세계건설 같은 종목이 뭐 상한가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는 뭐 그런 상한가 간 종목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보면 차트 아주 예쁘게 만들면서 갔죠. 일단 그러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결국 이런 작은 건설주, 뭐 건설주는 뭐 현대건설, GS건설 많아요. 많은데 왜 그러면은 작은 종목 쪽에 건설주 대형주들이 나름대로 딱딱 자리 잡고 가면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을 매매해야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요. 제가 2021년도를 뉴 트렌드를 시멘트하고 건설로 보고 있는 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싫어했던 게 SOC 투자 이거 확대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들도 고용을 확대하고 뭔가 경제 순환을 위해서는 큰 인프라 투자만이 선순환을 하는데 가장 좋거든요. 결국 그 뭐 동사무소에서 노인분들 그 뭐 5만 원짜리 이런 거 해가지고 고용을 늘려가지고 그건 고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오늘 신세계를 갖고 나온 건 결국 그 하단에 있는 건설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이러한 모양새의 주가 흐름이 연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계속 대형주만 보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느리잖아요라고 할까봐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이 작은 건설주들을 봐라. 결국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이들이 이렇게 간다라는 건 많이 간 놈은 좀 기다리세요. 어차피 이 건설 시멘트 섹터는 5개월, 6개월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투자 측면에서 보자. 투자 측면. 응? 투자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 시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은 아세아 시멘트 잘 봐요. 차트가 예쁘게 가고 있죠? 예쁘게 가고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정배열에서 주가하고 이평선 다 모여 있어. 올라가고
조정 주고 또 올라가고 조정 주고 제대로 조정 주니까 더 세게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조정이 횡보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가요.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 이 횡보 구간에서 나름대로 지켜줘야 될 것 지켜주니까 빵빵빵 치고 가는 겁니다. 빵빵빵 치고 여기서 조정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 여기서도 조정이 짧게 나오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듯 왜 시멘트 건설 섹터가 이렇게 정배열 만들면서 남들은 다 어렵다 그러는데 왜 갈까? 왜 갈까? 결국은 이들이 향후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땐 주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 섹터 잘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잘 갈 것 같아 해서 내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고가 만들었죠. 예, 고가 만들었는데 반도체 종목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잘 선별해야 됩니다. 잘 선별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4주 전에 줬던 그 종목들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대덕전자, 그다음에 아모텍, 파트론 이런 종목들 아주 이쁘게 막 60%, 40% 수익 줬는데 이때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이 자리에서는 고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 여기서 치고 가게 되면 9,600원이라는 익절가를 잡고 추가적인 목표 보시고 9,6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조정 이후 또 조정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을 줘야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 조정 그런데 그 조정 이후 더 가기 위해서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근데 그 조정이 과연 그런 큰 대형주들은 일단 수급하고 시장 흐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개별주들은 그닥 시장이 그렇게 막 폭락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은 자체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도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소외받았던 이 가치주들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튼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상단에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좀 못다한 얘기가 좀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게 잠시 후 6시 30분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그걸 퍼센트까지 제가 한번 탁탁탁탁 제시하면서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또 단기 매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6시 30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